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의회가 추가 부양책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내에서 확진자가 360명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개장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0.2%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55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7% 오르면서 865선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양시장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도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헬릭스미스가 어제 상한가 마감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임상 3상 투약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1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가 10%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ITC가 이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을 다시 다음 달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웅제약은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메디톡스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올해 5G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만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작년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 오늘장 기가레인과 서진시스템 같은 많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하며 마감했던 코스피가 개장 이후에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1,3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규 매수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어떤 고민이든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이후에 코스피도 반등을 해주면서 양시장이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수가 어느덧 2,600포인트 근처에 왔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50포인트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 여부에 대해서 매우 또 신중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2,450포인트를 넘어서고 2,500포인트 그리고 2,550포인트를 넘어서고 이제 2,600포인트를 목전에 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수는 이제 3차 상승 랠리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 아직도 이제 현재 그 경제 상태와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 중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을 하신 분들은 사실 뭐 지수 자체가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결국은 경제에 선행하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얼마 전이죠. 3월, 4월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몰랐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또 없었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들이 다 알려져 있고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결국은 앞으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또 종목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600포인트를 목전에 왔는데 과연 이 지수를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많이 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나온 거고요. 2,6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한 가지 재료가 더 필요했어요. 바로 유동성, 즉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들이 조금씩 기대감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 2,600포인트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수도 역시 현재의 경제 상황과 경제의 현재 상황과 실질적인 지수와는 괴리감이 있어요. 즉 주가 지수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미래의 부분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말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잡아놔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원만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지금 당장 테마로 인해서 잠시만 올라가는 그런 급등주도 말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 나가셔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제 어느덧 2,60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백신 개발 등 점차 이 대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고, 코스피가 2,60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비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위주로 미리미리 선취매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종목들 골라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문배철관이요. 문배철강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00원에 50%요. 네, 2,700원의 비중 5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것도 좀 올라가지고 있고 떨어지길래 샀더만 또 사자마자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네네. 2,500원까지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거시기해놔서 어째 더 가능성이 있는가, 팔아야 된가, 그래서 네네.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 주가가 보니까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문배철강 2,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자꾸 주가가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2,700 현재 40원이네요. 40원 정도가 좀 올라와 있는데, 문배철강은 시청자분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 먼저 좀 올라가지고 네. 거시기해서 네.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샀더만은 또 사자마자 또 2,500원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네. 지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문배철강이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철강 업체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문배철강이라는 회사를 특히나 이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철강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면 사실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배철강을 매수하신 건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탄력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올라갈 때 되게 시원해 보이고 한번 예. 딱 치고 올리면 그때 한번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좀 예.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문배철강은 사실상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식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지는? 한 번 사가지고요. 네. 제가 한 번 팔았어요. 문배철관은 네. 팔아가지고 다시 또 떨어지길래 좀 있다가 네. 떨어지길래 샀거든요. 그래도만은 사자마자 그냥 쭉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주식을 보면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차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가운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캔들에 대한 흐름인 거고, 그렇죠? 예. 그 위에는 뭐 수급이라는 거 있고 또 아래 보면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배철강은 거래가 일시적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거의 거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예.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지루하게 굴면 계속 지루하게 굴어요. 한번 떨어졌다가 거래가 안 들어오면 계속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배철강은 올라오긴 할 거예요. 올라올 때만 잘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올라오면 좀 빠르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손이 좀 빨라야 돼요. 그래서 3,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어서 움직임이 많이 없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매수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3,000원까지 올라오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고요. 네네. 매수가는 33,700원에 10%입니다. 네, 33,700원의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안 가고 네. 지금 그냥 박스권 좀 당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디까지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 네, 현재가가 25,000원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어디까지는 네.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매도가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ABL 바이오 33,7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네. 어디까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ABL 바이오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좀 높은 가격이에요. 시청자분.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이 기업은? 제가 처음에 매수를 해가지고 좀 수익을 봐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바로 또 저기 35,800원인지 또 매수했다가 또 네. 요것도 대매수를 해가지고 잠깐 조금 낮췄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이게 지금. 사실 이 ABL 바이오처럼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을 보고 가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슈를 보고 가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번 크게 올라가지만 또 이슈가 또 떨어지면 주가는 또 그만큼 많이 빠져요. 네. ABL 바이오를 아마 그 전에 사셨을 때는 이런 이제 시세가 좀 나오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뉴스가 있긴 했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만큼 주가 올라갈 때는 거품이 빠르게 쌓이고 빠르게 커지고 그 다음에 빠질 때는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이 한번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이 난 상태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사지 말았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주가를 보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차트를 좀 보잖아요. 그죠? 차트로 네.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BL 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요. 과거에 이제 2018년도죠. 2018년도의 고점이죠. 네. 그 지금 최근의 고점하고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죠? 차이가. 네, 네.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고점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이 기업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미 35,000원 부근이 고점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때 팔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주가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번 반등이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매수가까지 회복은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네, 그거 아니래도 제가 네. 조금 손실 보더라도 탈 수는 있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 주가 3만 원 정도 잡아드릴 3만 테니까요. 원이요? 네, 올라오면 네. 3만 원 정도에서는 좀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잘 빠져나오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35,000원대가 고점이라서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힘들 수 있다고 하고요. 3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세진중공업이요. 세진중공업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300원에 20%. 네, 7,3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23일 날 무상증자한 게 당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세진중공업을 7,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주가 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무상증자에 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장일이 11월 23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예. 그리고 발행일이 이제 11월 2일 날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말씀드릴게요. 세진중공업은 이제 며칠 후면은 무상증자가 이제 무상증자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상증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받게 되는 예. 거잖아요.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는 건 사실 악재로 많이 받아들이고 무상증자라는 건 호재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진중공업은 이미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증자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슈가 끝났다고 해서 주가가 뭐 밀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세진중공업이 주가가 그동안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이 기업을 보면 지금 현재 7,300원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수가보다도 이미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보다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비싸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세진중공업은 최근에 올라온 이유는 어쨌든 그린 뉴딜 정책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실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기업은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길게 어쨌든 무상증자를 받았다면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익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네,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나중에 가격적으로 이제 뭐 8천 위쪽으로 보면은 한 8,000원 정도 부근까지 오면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길게 보유하시지는 마시고요. 8,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LG 디플레스고요. 네네. 예, 매수가는 15,700원이에요. 네. 예, 비중은 30%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1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예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고점까지 올 수 있을까 싶어서 수익 났다가 아, 네, 보내보고 있습니다.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주가가 이제 17,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15,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수익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손실로 바뀌셨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수익이었을 때 못 네. 파셨군요. 음. 못 파셨군요. 자, 일단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시세가 꽤 괜찮았어요. 근데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힘이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15,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기업은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올라왔을 때 지난번에 못 판 이유가 뭔가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올라오면 아마 조금 이번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16,000원 오면 정리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왜냐면 네.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제가 뭐 다음 주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업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네, 업황 자체가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16,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이유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에 오면 16,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를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공개 방송 참여해서 또 업황에 대한 분석도 같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16,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스터 블루요. 미스터 블루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5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한 5% 됩니다. 네, 13,500원의 비중 5%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좀 올라갈라나 지금 저기는 좋다고 나오는데 네네. 올라가지를 않아가지고 음, 앞으로 내년까지도 괜찮나 싶어서요. 네, 뭐 분석이나 전망 같은 거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서 내년쯤에는 예.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에도 추가 매수 좀 해도 될까 싶어서요.
네, 추가 매수 전략도 괜찮을지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미스터블루 13,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건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스터블루는 아마 증권사 쪽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들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시청자분?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 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어때요? 이 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보면 과거부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 결국은 3,000원 밑에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고점이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14,000원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5배, 이미 밑에서 산 사람들은 5배 정도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결국은 이제 무한정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올라갈 때 어땠나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계속 조정을 줬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지기도 했었고, 하지만 주가는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단계로 보이세요? 지난번에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이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 자체가 조금은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아마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어떤 뭐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무한정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면 저는 9,000원 아래로 떨어져야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셨다가 이 기업이 9,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9,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이번에 조금 더 빠르게 조정이 끝나고 올라오게 된다면 매수가가 13,500원이잖아요. 예. 네, 13,000원만 와도 저는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아, 예. 아시겠죠? 예. 네, 9,000원 아래로 떨어져도 연락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겠습니다. 네, 내년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 매수 지금은 하지 마시고 9,000원 이하에서만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13,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이큐어요. 네, 아이큐어요. 네, 네. 몇 시가랑 비중은요? 63,9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네, 15%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까 좀 전에 방송 보고 들어갔었는데, 네. 아니고 이제 잘 안 하던 사람이 안 하던 걸 하니까는 마음이 좀 불안해서요. 그래서 한번 전화 좀 드려본 거예요. 오늘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아침에 금방 되네요. 네. 오늘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바로 좀 빠진 모습이 있어서 좀 마음이 네. 불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면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아이큐어를 63,900원에 15%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이큐어를 매수를 이제 방송을 보고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마도 방송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죠? 네. 네. 근데 아이큐어는 이제 모르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하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 네. 원래 애초에 불안한 종목은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하니까 꼭 빠지잖아요. 네. 아이큐어는 이 기업은 결국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이 기업은 손이 좀 빨라야 돼요. 잘 치고 좀 빠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물린다라고 하죠. 손해가 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더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큐어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가격을 59,000원 손절가를 일단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는 일단 7만 원 정도. 이건 단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기로. 단기로 빨리요. 네, 단기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는 7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지금 눌려있지만 갑자기 또 한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7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 잘 빠져나오세요. 네. 아니 아까 방송 보니까 1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네. 들어갔죠. 네, 10만 원까지 우리 올라간다. 이건 신도 모르는 걸 누가 얘기합니까? 그건.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방송에서도 목표 주가 막 되게 높게 잡잖아요. 네, 그 네. 목표 주가는 믿지 마세요. 네, 기업에 대해서만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주가가 좀 높은 자리에서 추천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런 종목들은. 네, 개인이 대응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고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만 9천 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 7만 원 드렸으니까 빠르게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댓글 상담 1차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스 바이오메드인데요. 매수가는 2만 7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이 2만 700원이면 좀 높은 가격대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한스바이오메드 자체가 결국은 이제 뭐 사업 자체는 이제 굉장히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가슴 보형물 쪽에서 이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금방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추가 매수를 바로 하지 마시고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굳이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결과가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주가가 매수한 가격보다 싸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는 3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지루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뭐 제약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 이슈를 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대비했을 때 사실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시장에서도 관심이 별로 밖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33,100원 정도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가격 차이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더 무리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유틸렉스는 보유하고 계신 가격보다 한 34,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회복을 하면 그때는 좀 빠져나오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반등 시 34,000원 부근에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32만 4,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왠지 나올 것 같았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네. 주가가 갑작스럽게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매수한 가격보다는 또 지금 손해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어제 매수하고 나서 손실 중이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과거에 엄청 잘 나갔던 회사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회원분들이 8월 달에 이날이죠.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날 저희가 또 매매를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아직까지도 가격적으로는 좀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다만 밑에 있을 때 관심을 갖고 그냥 사시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한미약품은 지금 올라오면요. 35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일단 트레이딩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35만 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빠르게 정리해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보유 가능한 종목이지만 매수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35만 원에서 매도 의견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진양제약입니다. 진양제약은 7,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다행히 수익이긴 하네요. 근데 네. 뭐 80원 정도 지금 네.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이 기업을 매수하신 건 결국은 매매 관점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즉 매수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그렇게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지금 위쪽으로 사실 최근에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은 가격대가 8,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올라가다가 8,00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8,000원 가격을 넘어서게 된다면 아마도 9,000원까지는 한 번쯤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8,000원 정도 가격대를 목표 주가로 1차로 보시고 8,000원 가격이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9,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여서 보셔도 돼요. 다만 8,000원 가격이 올라왔을 때 밀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빠르게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 9,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주가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카페 24요. 아, 카페24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1,000원에 20%요. 71,000원에 비중 20% 맞으세요?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굉장히 오래 기다렸거든요.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더 매수를 해서 좀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지난 9월 네. 이후로는 계속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가져가 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카페24 7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오래 보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은 8월, 9월쯤 사신 거 아닌가요? 혹시? 아유, 오래됐어요. 예. 그죠? 8월, 9월 달. 네. 네. 그럼 오래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아니, 그 전에 샀어요. 그 전에요? 그 그러면 전에 사가지고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2018년쯤에 사신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저기 초반에 산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올해 3월 달에 주가 급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그때도 보유하고 계셨었죠. 계속 보유 그쵸. 그냥 근데 네. 지금 그때 추가 매수 혹시 안 하셨나요? 그때는? 추가 매수해서 71,000원 된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이거예요? 이 가격이에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는 안 하셨죠. 그죠? 예. 만약 그때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참 네네. 중요한 가격이었잖아요. 아유, 그렇죠. 겁나서 안 했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8월달, 9월달에 그때는 혹시나 회복이 됐었나요? 그러면?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르락 네. 내려 5, 6만 원 오르락 그랬어요. 네. 지금 보면 왜냐면 71,000원 가격대를 넘어섰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8월, 9월쯤에. 그리고 네. 나서 주가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 그때 가격에서는 좀 빠져나왔어야 했어요. 왜냐면 이 카페24라는 회사가 온라인 쇼핑 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네네. 올해 이제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결국 언택트 소비와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일종의 테마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그러면 언택트 소비주로 부각이 됐다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혜를 네네. 받았다면. 그런데 네네. 2019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4%대예요. 근데 올해 상반기 2%대, 그리고 연간으로 예상치가 3% 정도대예요. 지금 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크게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로 올라왔을 때 잘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네. 아마도 새롭게 올라간다고 해도 6만 원 이상까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 번쯤은 올라올 수는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원래 그 매수가 회복까지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럼 매수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매수가 올 때 파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마냥 기다린 거죠. 예. 그 이번에도 올라오면 꼭 매수가에서 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도 무조건? 팔아야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네. 6만 원 이상 올라오면 네네. 저는 그때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옮겨 가시면 이 기업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손절가를 그럼 6만 5천 원을 보시는 거예요? 6만 원 이상 올라오면 정리해요. 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구간 안에서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예, 예.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매수가를 좀 그거는 무리인가요? 네,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지금 테마가 지금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힘이 빠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짧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카페24는 언택트 테마주로 좀 엮여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FI텍이고요. 네네. 6,160원에 30%요. 네, 6,160원에 비중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 회사를 버라이즌의 무선 중계기 부품을 테스트용으로 수출한다고 해서 네. 만약에 그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에 엄청난 물량을 공급하면은 회사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매입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해서 이거를 더 이상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이제 버라이즌과 공급 계약 가능성이 있어서 이 모멘텀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네네. 최근에 좀 그냥 횡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보유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고민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FR텍 6,1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그런 모멘텀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주가의 반영이 이미 좀 되긴 했어요.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공부를 잘 하실 것 같은 네, 그런 목소리예요. 네. FR텍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버라이즌 얘기도 지금 하셨잖아요. 이렇게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매수한 이유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자금을 운영할 때 약간 좀 위험성 있는 리스크를 좀 지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성향이신가요? 아니면 좀 안전하게? 저는 약간 리스크 있게 투자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맞긴 해요. 왜냐면 네. 네. 근데 리스크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네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익이 또 맞아. 크게 발생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FR텍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게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뭐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과정 자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회사 관계자들도 아마 모를 겁니다. 결과는 어쨌든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FR텍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최근에 다시 5G 관련 이제 통신 장비주들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해요. 근데 FR텍은 실적은 아직은 좋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다만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때는 탄력은 좀 빨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팔 필요는 없어요. 이미 흐름을 지금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위쪽을 한번 쏘아 올리면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오면 한 6,500원 위쪽을 한번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6,5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혹시 우리가 또 다음 상황이 있잖아요. 다른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잡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5,5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아두시고 올라오면 6,500원 정도 왔을 때 수익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은 있긴 하지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500원 이상까지 한번 급등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IT센이요. 네, IT센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900원에 10%요. 네, 5,900원에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네. 아니면은 더 빠르다가 추가 매수를 더 매수할지요? 해야 되나. 예. 네,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가가 한 5,400원이고 최근에 이 부분에서 계속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가 네.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IT세는 5,9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비중 그대로만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지루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IT센의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IT센 매수를 하실 때 지금 현재 비중 10% 정도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래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지는 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주식이요? 네, 시작하신 지. 이거 처음 시작.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네.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솔직히.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IT세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거래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네. 거래가 별로 없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산다고 해도 어떤 한 가지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사려고 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윗돈을 네. 주고서 사잖아요. 근데 네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IT세는. 지금 5,41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한 네. 가격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5,900원이니까 기다리셨다가 5,9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그냥 네.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안 하지 해주고요. 마세요. 왜냐하면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건 우리가 매수하는 건 사실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파는 사람은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파는 사람은 팔고 싶죠.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팔잖아요. 나중에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또 팔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팔 때 더 낮은 가격을 주고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5,900원 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좀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몇 달 동안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 그대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네. 네. HDC 현대 EP. 아, HDC 현대 EP 맞으세요? 네네네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6,180원에 25%. 짜증나요, 그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올랐다 안 가고,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어떻게 매도해버려야 되는지. 네네. 지금 수익 잠깐 나셨다가 바로 또 손실로 내려오고 약간 네네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네. 다시 주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HDC 현대 EP를 6,180원에 매수하셨는데 조금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주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갑자기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좀 크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지금 HDC 현대 EP를 매수를 하시고 지금 손실이 좀 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예. 지금 6,18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 기업은? 좀 오래됐어요. 한 달 됐나? 한 달 되셨어요? 한 달이나 안 됐어요. 한 달 좀 안 되셨어요? 네네. 근데 오래됐다고 하면 보통 1년, 2년인데. 아.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좀 오래는 잘 못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디 기다려도 되는데 네. 그게 기다림 어느 정도 올라갈지 네. 기다릴 수는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면 지금 기다리시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건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 네.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현대E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과거에 올라오고 나서 어때요? 여기서 또 약간 기간 조정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떨어졌다가 또 기간적인 조정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또 조정, 또 올라가고 조정, 또 올라가고 조정.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하락으로 가는 신호는 아니고요. 다시 네. 조정을 주고 나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좀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이 기업은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도 되는지. 맞아요. 이 기업은 지금 합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기업 자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코로나19와의 어떤 여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업은 실적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올라갔던 거예요. 아. 실적이 꾸준했어요. 이 기업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사실. 주가는 잘 가고 있는 단계예요. 아, 네. 그래요? 어떤 특정 테마에도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잘 움직이고 있어요. 조용조용히. 예. 그래서 지금 네. 그렇다면 쭉 끌고 가면 어느 정도 거기 고가가 7천 얼마더라고요. 네, 고가가 지금 7,500원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7,000원 정도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7,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시겠죠? 네. 네, 7,000원까지 잘 끌고 가보세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가 차트를 보면은 조정이 조금 나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7,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보유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봉 LS 거요. 대봉 LS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500원에 네. 10%인데요. 네네. 증권회사에서 타락해가 저는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네네. 타락해가 샀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네.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지금 1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조금 예. 더 보유해볼지 아니면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예. 거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대봉 LS 14,5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증권사 직원이 좀 잘못했네요. 이게 너무 고점인데요, 이거.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황명민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매수하신 기업은 회사 예. 자체는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예, 문제가 예. 뭐냐면 매수 시점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라 그래고 추천을 해가지고 네. 증권회사에서 교보증권에서 네. 그래서 했는데 원래 이제 주식은 내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뭐 수익이 잘 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부분 네. 이걸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 의견은 보유 의견이에요. 보유 의견이고요. 예. 매수가까지 회복은 저는 가능해 보여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매수가 이상을 가기에는 사실상 조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는 예, 좀 예. 이왕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기니까 좀 더 네.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에서. 예,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매수가가 조금 높으셔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금호 HT 네, 매수가는 2,870원, 네, 15%. 네. 2,870원의 비중 15%요. 예. 네네, 어떤 점이 15%. 궁금하세요? 네. 매수한 지는 한 달 조금 못 됐는데, 네. 좀 빠져가지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청단을 그 정도 맞췄는데, 아, 네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 놓으셨고 이제 어제 오늘은 조금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금호 HT 2,870원에 이제 15% 보유하고 계시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업을 매수를 하신 것도 사실 좀 위험해요. 이 기업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분. 아니 그냥 네. 뭐 프로그램 보니까 이게 네. 단타 프로그램 보니까 이게 네. 좀 끼가 보여서 했는데 들어갔는데 속았어요. 단타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네. 돌려서 보니까 예, 그래 위험한 종목을 왜 이렇게 하세요? 좀 사고 나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면 지난 이제 6월, 7월 막에 올라갔잖아요. 네네. 진단키트 사업 인수 소식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갔고 아, 최근에 네. 보면 삼바 쪽하고 이제 뭐 지금 계약 체결인가요? 그 이슈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지금 금호 HT는 원래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이 기업이?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정확히는. 자동차 조명 쪽 아, 사업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조명이라 했는데. 네. 그렇죠. 자동차 조명 네. 사업. 근데 주가는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뭐 다른 쪽인 것 그렇죠. 같아요. 방향이. 그 진단 코로나 키트, 코로나 이런 네, 이런 걸로 네.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주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기업은 매수를 안 해줘야죠. 아, 지금 네. 불안하실 텐데 굉장히 그죠.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해야 돼요. 네네. 네. 2,500원을 손절가 일단 잡아두시고요. 네네. 한번 치고 올리면 3,0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네. 빠르게 치고 빠져야 돼요. 근데 아, 개인이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손실이에요. 거의 99%는 손실이라고 봐야 돼요. 음. 그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 돌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 믿지 마세요. 네, 네. 만약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돈 벌면 진짜 얼마나 다 부자 될게요. 그렇죠? 그 거액을 주고 샀는데. 아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이거 네네. 어떻게 이거 환불해 달라 그래요. 빨리 가서. 네,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네. 주식이라는 건. 네, 그래서 그거 믿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딱 위아래로 잡아놓고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네.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500원, 목표 주가 3,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빠르게 대응 잘 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신인데요. 화신은 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자동차주가 오르는데 부품주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부품주들도 일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동차 부품 쪽에 속하고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실적 산망을 해준 그런 기업들은 지금도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화신은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종목들을 대비했을 때 조금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매수한 가격대 이상에서 팔 수 있을 겁니다. 목표 주가는 1차는 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3,000원 정도 잘 끌고 가 보셨다가 이 가격을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3,000 위쪽으로는 3,500원까지도 한번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3,000원을 목표 주가로 보셨다가 이 가격이 넘어서면 3,500원까지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천천히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돌파하게 되면 3,500원까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C푸드입니다. CJC푸드는 4,6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640원이면 그래도 현재 수익 중이신 구간인데요. 네. 다들 보면 이제 갑자기 막 탄력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CJC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락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해서 수익 중이시라면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이시니까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영신금속입니다. 영신금속은 2,6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이제 3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수가에서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기업은 3년 동안 기다리셨다면 네. 매수가가 왔을 때 정리를 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도 사실 제가 볼 때 좀 과도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가 딱 왔을 때 이제는 수익을 좀 더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못 팔아요. 이렇게 해서 또 1년, 2년 더 끌려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정은 빨리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 기업도 끌고 다니시면서 매수가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올라왔을 때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은 5,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손실이네요. 네. 자, 지금 유니슨도 역시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과도하게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눈치를 좀 보는 구간이에요. 언제쯤 떨어질까? 누군가가 먼저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갑자기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은 손절가를 좀 잡아두시고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은 심리적인 가격으로 본다면 5,0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6,500원 정도에서 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6,500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5,000원, 목표 주가 6,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유니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